오늘도 이슈부터 섹터 그리고 종목단까지 개장 전에 미리 전략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업이사 박병주 이사님 오늘도 함께해 보시죠. 이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도 먼저 이슈부터 진단을 해볼 텐데요. 어제장에서 뜨거웠던 이슈가 상당히 많은데 그 안에서 이 이슈를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자동차 쪽 먼저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미국과 일본이 어제 자동차의 대미 수출에 15% 관세를 적용하는 데 합의하면서 이 주요 자동차 수출국인 한국 그리고 독일까지도 이 자동차 업체 주가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미일 관세 협상에 도요타 15% 급등을 했고요. 현대차, 기아도 급등이라고 한마디 가져와 주셨네요. 자동차 쪽 계속 좀 눈을 여겨봐야 될 쪽일까요, 이사님? 이제 자동차가 어제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상호관세율이 자동차 같은 경우 12.5% 됐습니다. 원래 25%였는데 그래서 일본 도요타 자동차는 자동차의 전체 그 세계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인데 무려 15%나 급등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도 어제 급등을 했어요. 네. 오랜만에 급등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알차죠.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각각 매수세를 100만 주 이상 매수를 하면서 2024년 2월 달 그때 급등 초기 때 그 매수세와 비슷한 그런 강력한 매수가 붙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특히 그 미국과 일본의 관세 협정을 따라서 아까 도요타도 그랬지만은 마쓰다나 그다음에 스바루 일본의 자동차 기업들도 18% 이상 급등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에 그 자동차 관련주들이 미국과 관세 협상에 대해서 혹시 그 생각보다 많은 그 관세율이 높지 않을까, 그러므로 인해서 기업들의 실적이 더 악화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그 염려했었는데 네. 그렇지 않고 생각보다 낮았기 때문에 주가들이 급등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이런 것들은 국내 기업의 현대차, 기아차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도요타 같은 경우 아까 얘기다시피 15% 이상 급등했고요. 현대차, 기아차도 7에서 8%인데 자, 여기서 상승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매수를 했느냐. 외국인들하고 외국인이 특히 많이 매수하고 또 기관들도 매수하면서 오랜만에 쌍끌이 대규모로 매수가 들어왔다.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 미국이 가장 수입을 많이 해서 그 내수해서 미국 그 소비자들이 그 많이 자동차를 타는 게 일본의 자동차하고 한국의 자동차인데 네. 만약에 그 관세율을 25%로 인상해버리면 그만큼 인상한 폭만큼 미국 소비자들이 비싸게 자동차를 수입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감안해가지고 결국은 자동차 관세율이 좀 낮은 편이 됐는데,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25일 날 관세 협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상당히 저는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내 자동차주들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여전히 있다라고 많이들 보시는데 이사님도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라고 좀 보고 계세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 그 기아하고 현대차를 이제 우리 그 정상적인 그 이제 뭡니까 적정가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본다면 네. 기아가 지금 자기 순이익 대비 퍼가 4배하고 5배 정도 수준을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자산가치 대비 PBR 0.4배, 5배입니다. 그러면 이런 회사들이 돈을 못 버느냐? 그렇지 않아요. 0. PBR 자산가치 대비 40% 정도 된다는 것은 계속 돈 버는 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계속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상황이면 PBR 자기 자산가치 대비 40%, 50%면 너무나 싸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래서 이번에 관세 협상 이 부분에 악재가 없어진다면 네. 이제는 주가가 24년 2월 달부터 3월 달까지 계속 올라갔던 추세적 상승 구간의 초기 국면도 되지 않을까, 저는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관련된 또 종목을 제가 한 종목 바로 들고 왔습니다. 많은 기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제장에서는 자동차주가 잘 갔지만 이사님도 여전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평가돼 있는 국면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고요. 이제 자동차주 추세적으로 상승 구간에 진입할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사님 그럼 저희 이제 종목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동차주 안에서 이제 어느 쪽을 공략해 봐야 될지 궁금한데 오늘의 첫 번째 기업 바로 한번 공개해 주세요. 바로 SL이 되겠습니다. SL 자동차 부품 회사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실적이 어떻게 숫자로 찍히는가 그거를 보신다면 아마 굉장히 안심하시고 마음에 드실 겁니다. 자,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를 실적 포인트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종목의 지금 현재 주가는 35,700원대입니다. 35,700원대라는 것을 인식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시가총액이 약 1조 6천억 정도가 움직인다는 걸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 숫자를 가지고 비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먼저 연간 매출액이 올해 5조가 전망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업이익이 4,060억. 그런데 요거는 이 재무제표는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어떤 걸 감안했냐면 혹시 미국과 우리 한국의 무역 협상이 관세율을 좀 25% 정도 높이 쳐가지고 그러면 자동차, 현대차, 기아 협력업체인 실적도 좀 안 좋을 것이다 감안해서 한 이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관세 협상이 좋게 된다. 그러면 더 숫자를 높여야 되겠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4,060억, 그 다음에 이제 순이익도 보시면 지배순이익이 현재 보니까 한 5,810억인데, 자, 현재 지금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1조 6천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를 미국식으로 계산한다면 이제 영업이익으로 보겠습니다. 미국식으로 계산한다면 이 종목의 이제 영업이익의 10배를 준다. 그러면 시가총액이 4조가 넘어야 되니까 1조 6천밖에 안 되니까 저평가 된 것이고 매출액도 5조가 넘으니까 역시 저평가 됐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자, 그러면은 이 회사의 지금 여기에서 또 여기 있습니다. ROE라는 숫자가 있어요. 14.6%인데 제조업에서 이 정도의 그 수익성이 있다는 것은 이 회사의 적정 가치를 매길 때는 보통 순이익의 적정 가치가 한 10배, 15배까지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의 적정 시가총액은 6조까지가 줄 수 있는 건데 지금 1조 6천이니까 또 싸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이 회사가 보면은 올해 주당 순이익이 얼마냐면 예상치가 7,600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미국식으로 계산했을 때 퍼 10이다. 그러면은 순이익이 10배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가가 얼마죠? 76,000원이다. 근데 지금 주가 얼마입니까? 35,000원이니까. 싸죠. 더군다나 미국은 순이익의 25배를 줍니다. 그러면 얼마야? 14만 원인데 싸네. 그렇잖아요. 13만 5천 원이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더군다나 상법 개정안 시대에서는 과거의 상법 개정 이전 시대에는 뭐 싸면 싸겠지 그렇게 우리나라 예식했는데 이제는 상법 개정안 시대는 적정가를 받는 가치 그런 시대가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일반 주주를 위하는 시대지 않습니까?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주요 매출이 현대차에다가 매출의 한 램프 시스템 전체 매출의 80%인데 현대차, GM 등에다가 공급을 또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이런 걸 대비해서 현대차와 더불어서 미국에다 현지 공장을 지었기 때문에 관세율은 너무나 이 회사 실적이 안 좋은 걸로 반영됐으니까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SL이었는데요. 실적과 비교했을 때 주가가 여전히 너무 싸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차트도 한번 분석해 볼까요?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제가 참 멋지네요. 악어입이. 자, 보시면 이게 악어입이란 게 뭐냐면 이 속으로 쏙 들었잖아요. 네. 힘들어, 나 못 가. 계속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악어입을 벗어나지 못하면 안 보면 되는 건데 이번에는 정말 확실하게 쫙 벌어졌잖아요. 그렇네요. 보세요. 양쪽으로 쫙 벌어졌죠. 입을 야물지게 담은 다음에 거래량까지 터뜨리면서 쫙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앞에 가격을 다 뚫어냈죠. 그렇잖아요. 여기 모든 가격을 뚫어냈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가는 상승 신호탄이다. 그러니까 저평가만 됐었는데 나를 좀 언제 시장이 알아주세요. 제발 알아주세요라고 외치고 있어요. 악어입이 뚫면서 따라서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급등을 했다 보니까 언제 들어가 봐야 될지도 궁금한데 매수가 목표가도 바로 한번 알려주세요. 자, 매수가 범위는 아마 지금 요걸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가격이 넥스트 트레이드 시간에 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좀 참으셔가지고 매수가 범위를 저는 이제 35,700원을 말씀드리겠고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시초가 매수고요. 그 다음에 1차 목표가는 7% 이익권이 38,2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5% 이익권이 4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1,3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 리뷰 시간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조금 전에 SK하이닉스도 상당히 긍정적인 실적을 내놓았기 때문에 오늘장 또 이 반도체주의 향방이 궁금해지는 순간입니다. 저희가 포트에서 6월 26일에 삼성전자를 담아봤었는데요. 지금 1차 목표가 65,600원까지 달성을 했고요. 수익률은 12.2%를 최고가 기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자꾸 이 7만 원에 닿을 듯 닿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장 삼성전자 그리고 반도체주 좀 어떤 흐름을 보여줄까요? 삼성전자를 제가 한번 그래프를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요거는 뭐냐면 일목균형표. 일목이란 뜻이 뭐죠? 한눈에 시세를 알아본다 뜻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 제가 여기 동글배기를 쳐놨어요. 여기서 개발하했을 때 여기가 큰 저항이죠. 쭉 내려보니까 얘가 부딪히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저항 때문에 매물 때문에 지금 그 출렁출렁 하고 있죠. 왜 그럽니까?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올라오니까 나 본전 왔네라고 한번 던져버린 거고, 그런데 이 종목을 제가 목표가를 일단은 크게 목표가를 95,000원까지 과감하게 올렸습니다. 95,000원 이제 이요? 95,000원까지 향해서 달려갈 거야라는 신호가 저는 나왔다고 보는데, 자, 여기서 잔망경이죠. 잔망경. 자, 여기가 지금 어둠의 색깔을 띠고 있는 의문대라고 하건데, 그 의문대를 내가 돌파하려고 잔망을 뻐끔하고 내밀었어요. 자, 그렇지만 여기 약간 두꺼운 의문대는 저는 소화시킬 거라고 봅니다. 다음 주 가면 이게 얇아질 거예요. 그래서 잔망경을 내밀었기 때문에 이제 매물 소화를 거의 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서 7만 원대를 안착하면 좀 더 세게 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부분들을 8월 달에 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자, 삼성전자는 앞으로 조금 길게 본다면 네. 나는 95,000원까지 한번 가볼 거야 라고 좀 길게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저희가 2차 목표가는 7만 원으로 설정을 해봤었는데요.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95,000원까지도 룸이 열려 있다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저희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무역협상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7월 25일에 한미 무역협상이 진행이 되죠. 이 일본의 사례를 봤을 때 우리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사님은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자, 보시면 이제 여기서 한번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무역협상을 누가 참여하는가를 저는 굉장히 꼼꼼히 봤어요. 자, 우리나라 경제 가장 실질적인 그 경제를 이끄는 수장이 바로 경제부총리죠. 이분과 그다음에 산업통상부 장관은 당연히 가야 되겠죠. 자, 그런데 미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겉에서 막 힘을 주면서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혼낼 거야라고 윽박지르잖아요. 근데 거기서 슬쩍 그 실속을 챙긴 사람이 누굽니까? 벤센트입니다. 이분이 재무장관인데 이분이 미국 월가 출신입니다. 생긴 것도 굉장히 똑똑하게 생기셨죠. 근데 이분은 그냥 옆에서 이제 실속을 챙기는 건데, 따라서 그 다음에 미국 그 무역 대표부죠. 이분들이 만나는데, 그래서 이분과 요분이 참석한다는 거는 이번 25일 날 무역협상이 뭔가 실질적인 결과를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또 지금 일본 사례를 본다면 우리나라도 그거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개 국면이 이제 없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15% 했는데 역시 비슷한 조건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또 주목한 게 이겁니다. LNG 사업에 대해서 국내 업체들이 참여할 가능성. 제가 그래서 요 관련 회사를 또 오늘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어제장에서도 이 LNG 프로젝트가 다시 부상하면서 관련주들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두 번째 종목 이제 개장하면 또 어디를 봐야 될지 주력 상품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도 바로 한번 알려주시죠. 자, 바로 제가 두 번째 그 한 종목은 바로 종목 이름이 넥스틸이 되겠습니다. 넥스틸은 제가 5월 말경에 여기서 소개를 해가지고 수익이 났었는데 그동안에 횡보를 했던 기록인데, 자, 그러면 이 종목이 한번 숫자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의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은 올해 1분기 때 매출액이 1,567억, 영업이익은 229억이었는데, 자, 이 종목의 과거 사례를 보니까 2023년에 매출액이 6,191억이 나왔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이 1,537억이 나오면서 영업이익률이 25%를 기록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이 회사가 올해나 내년에 그런 숫자를 찍게 놓고 본다면 지금 시가총액이 4,116억입니다. 그러면 적정가는 시가총액이 약 1조 5천 정도가 앞으로 될 것을 예상하고 하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4,100억대니까 싼 상황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 회사는 지금 그 이제 여기 미일과 무역 협상이 알래스카 LNG 사업을 참여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될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러면 다음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유관
유정관의 제품이 있어요. 그 사진 제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바로 이거죠. 용도를 보실래요?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에서 하는 수송이죠. 수송. 그런데 이 공장이, 여기 해당될 공장이 미국 현지에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굉장히 운송하기도 편하고 또 중요한 게 뭐죠? 관세에 대한 이슈를 피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넥스틸 관련해서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 알아봤는데요. 넥스틸도 어제장에서 10% 넘게 두 자릿수 때 급등을 했잖아요. 차트도 한번 자세하게 분석해 주세요, 이사님. 자, 이 종목을 보면 이제 딱 보면 됐잖아요. 어떤 포인트입니까? 저는 여기라고 봐요. 여기. 한 번 했다가 다시 됐을 때, 여기서 한 번 했다가 다시 두 번째 야무지게 이제 SL처럼 입이 쫙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보면서, 그렇다면 좋은 포인트, 투자 포인트가 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력 상품인 넥스틸도 이 볼린저 밴드에 탄력적으로 올라탄 기업이었는데요. 저희 가격 전략도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16,000원에서 안 된다면 시초가로 말씀드리겠고요. 1차 목표가는 7% 이익권이 17,250원, 2차는 15% 이익권인 18,500원, 손절가는 12,5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넥스틸 가격 전략 매수가는 16,000원이었는데요. 체결이 안 됐을 시에 시초가에 진입해 보도록 하겠고요. 1차 목표가는 17,250원, 그리고 달성했을 시에 2차는 18,500원까지 상방을 열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님, 요즘 시장이 종목을 고르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순환매도 빨라서 어디에 집중을 해봐야 될지 투자자 입장에서 정말 헷갈리는데 네. 어디로 가면 더 많은 투자 해법들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MBN 골드 홈페이지 무료 방송을 켜놨고요. 또 그리고 아침 8시에 MBN 골드 박병주 주식 그 유튜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는 방법은 유튜브 검색창에 MBN 골드 박병주라고 검색하시면 아침 8시에 방송할 건데, 자,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3,150선, 그 다음에 3,200선에서 굉장히 등락이 심했죠. 왜 그럽니까? 지금 고기가 다 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하고 현대자동차, 우리나라 제조업의 가장 두 축인 회사 주가가 이제는 방향성을 위로 틀었죠. 그렇다면 이번 여름 안에 저는 3,400포인트를 돌파할 거라고 봅니다. 지수의 방향성이 정해지고 주도주의 방향성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제는 추세적 상승 종목이 나올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또 장중에 가격까지 든 데가 있습니다.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밴드입니다. 가입하는 방법은 네이버 검색창 N 들어오셔가지고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밴드라고 글자를 쓰신 다음에 터치하시면 종목을 장중에 문자처럼 받을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또 SK하이닉스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바를 내놓고 있죠. 반도체주 관련해서 오늘 하루 전반적인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 봐야 될지 남은 하루도 매일경제TV와 함께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